면접 퀸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 면접에서 말을 잘했다 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있어서 말을 잘하는 방법, 요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관이 듣고 싶은 핵심만 딱 꺼내가지고 팍 전달하는 그런 능력, 이것이 요약력이거든요. 요약력은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생산력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 밀도를 높여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요약력의 강점이죠. 면접이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나만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현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아주 통틀어서 자기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1번. 그게 아니라 전부가 다 자기소개예요. 내 말하는 거지 누구 말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소개 중에서도 지원 동기, 뭐 봉사활동, 무슨 활동, 학과 공부, 자, 이런 것들이 세분화해서 나눠지는 것 뿐이지 전부는 자기소개다. 자, 그런데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아주 인생 드라마 다 펼쳐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대입 면접이라는 거, 입사 면접이 아닌 대입 면접에서는 대입이라는 건 학교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그 다음에 학과, 그 학과가 항상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지탱해 주는 거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과에 관련된 자기소개. 뭐든지 학교와 학과에 관련된 것인데 그 기본이 뭐냐? 내가 쓴 자소서와 생기부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무수하게 뻗어있는 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추릴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요약력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요약력의 기본은 생기부와 자소서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빼먹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면접관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있어서 내가 답변할 때 녹여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자소서와 생기부에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전체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거의 절반 이상, 저는 과감하게 한 70% 이상은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라니요. 그 내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대입 면접에 맞는 자기소개, 대입 면접에 맞는 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추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그거를 더 살찌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게 요약력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리를 잘한다. 자, 대입 면접에서 나에게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거 자소서, 생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봐서 이를 큰 덩어리로 굵직굵직하게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덩어리에 또 세분화된 그 부분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기억되는 게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기억하기 좋은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뭐고요? 두 번째 저는 뭐고? 세 번째 저는 뭡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세 가지까지 너무 많으면 두 가지로 압축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죠? 네, 저의 장점은 첫 번째 뭐고요? 두 번째 뭐고요? 세 번째 뭡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도 돼요. 첫 번째, 아니면 말로 첫 번째 저는 뭐고요? 두 번째 저는 뭐고요? 세 번째 저는 뭡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관심사항은 제가 학창시절 자라오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취미도 이런 종류로 취미를 가졌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과목에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뉴스도 유심하게 제가 듣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렇게 쑥 능선 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저는 고2 때 그래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제가 성공을 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방송반을 했습니다. 방송반을 통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그리고 들어야만 되는 그런 니즈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마케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 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피해야 될 것은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 중요한 것은 확고한 자기 의지. 이게 말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미가 길면요, 아주 자신감 없어 보여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미를 말씀하셔야 되겠고, 네, 그런데요. 꼬리 흐려지는 그런 말투, 어미 흐려지는 말투 절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말하는 말투. 그래서 더 이제 줄여보자면 3단계 기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원학과 동기 어떻게 되죠? 네, 저는 과거에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고 미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현재를 몇 퍼센트, 미래는 몇 퍼센트 얘기하겠다. 이런 그 수위 조절은 자신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신의 연관성, 그 다음에 주도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 열의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전공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자신이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의가 있는지 이거를 어디서 가늠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학교에 나온 인물을 서치해 가지고 전 이러이러한 인물이 이 학교에서 나왔다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 이 학과에 나온 이 전공을 한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빛을 본 그런 케이스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겠죠. 그런 면을 보고 이 학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칭찬 효과예요. 네. 그 다음에 넘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는 거죠. 저는 45분 동안 항상 복습을 했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방학이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나갔습니다. 뭐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달리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들이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제가 2번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내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넘쳐나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 시간이 모자라. 그래도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도 좋고, 그러니까 타이머를 딱 놓고 1분 30초에 맞춰 놓습니다. 처음에는 2분에 맞춰놔요. 그래서 2분 안에 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 띠르르 울리잖아요. 그럼, 아, 내가 시간 안에 못했네.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분 설정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시계가 곧 면접관이에요. 지금 대입 면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타이머 가지고 연습하는 거.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강의도 시간 안에 모든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넓게 보면은 강의도 똑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가져간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 너무 짧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무성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에 얼추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적당한 시간을 자기가 수위 조절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해 봐야 되는데 이제 타이머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타이머를 적극 권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알맞은 말을. 그래서 타이머는 언제든지 중요하다. 말할 때 자세가 있는데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약간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게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지. 내 열의가 있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할 때 살짝 주먹을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쥐지 마시고 보이지 않게 살짝 나 자신을 위해서 자, 힘내자 라는 의미로 살짝 주먹을 쥐는 것도 나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스처가 됩니다. 자, 핵심력. 핵심은 여기서 말을 잘한다. 면접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이것은 요약력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일 수 있는 능력.
이게 말을 잘하는 거고 굿 스피커입니다. 화이팅!